26번 문제입니다. TWI, 즉 기업 내 훈련 기법의 교육 훈련 내용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시면 작업 적응 훈련, 작업 방법 훈련, 작업 안전 훈련, 작업 지도 훈련, 인간 관계 훈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작업 적응 훈련입니다. TWI의 4대 교육 내용은 작업 지도 훈련, 작업 방법 훈련, 인간 관계 훈련, 그리고 작업 안전 훈련입니다. 작업 적응 훈련은 공식적인 TWI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은 2번 라인형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주로 활용된다는 보기입니다. 라인형 조직은 명령 계통이 단순해서 보통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는 라인 마이너스 스태프형, 즉 복합형이 더 적합하죠. 다른 보기도 살펴보면 라인 스태프형은 명령 계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쉬운 단점이 있고요. 라인형은 직계 구조이므로 안전에 대한 지시 및 전달이 비교적 신속합니다. 스태프형은 전문성은 높지만 라인과의 갈등 조정 때문에 통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조직 형태는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맞는 설명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인물을 찾는 문제인데요. 330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중상 또는 사망 1건, 경상 29건, 무상의 사고 300건의 비율로 재해가 발생한다는 법칙을 주장한 사람은 바로 4번 하일리히입니다. 하일리히는 1건의 중상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상 사고와 300건의 무상의 사고가 존재한다는 이른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버드나 아담스 같은 다른 학자들도 비슷한 법칙을 제시했지만 그 비율은 하일리히의 법칙과 다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의 성능 기준에 관한 내용 중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는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내약품성, 턱근 풀림, 내수성인데요. 정답은 3번 내약품성입니다.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의 필수 시험 항목은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턱근 풀림, 내수성, 난연성, 그리고 전기 절연성 등입니다. 내약품성은 일반 안전모의 표준 시험 성능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타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해당합니다. 타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는 모두 대여 시 안전조치 및 서면 발급 의무가 있는 기계, 기구에 해당합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미끄러운 기름이 흘러있는 복도 위를 걷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기계에 머리를 부딪혀서 다쳤다. 라는 재해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가해물은 기계, 기인물은 기름, 사고 유형은 전도입니다. 여기서 기인물이란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물체나 환경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고에서는 넘어지게 된 근본 원인이 기름이므로 기인물은 기름입니다. 가해물은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물체를 의미하므로 머리를 다치게 한 물체인 기계가 가해물이 됩니다. 넘어진 현상 자체는 전도에 해당합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비행기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서의 음압이 140dB이라면 300m 떨어진 곳에서의 음압은 몇 데시벨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단,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정답은 4번, 120dB입니다. 음원의 거리가 10배, 즉 30m에서 300m로 멀어지면 음압 레벨은 20dB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음압인 140dB에서
20dB를 빼면 120dB이 됩니다. 33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 연소 또는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무엇일까요? 수소, 암모니아, 프로판, 에탄, 메탄이 보기로 주어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수소입니다. 수소의 연소 범위는 약 4.0에서 75%로 보기에 제시된 물질 중 가장 넓어서 폭발 위험이 매우 큽니다. 참고로 메탄은 5에서 15%, 프로판은 2.1에서 9.5% 정도의 연소 범위를 가집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의 절차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총 공사 금액 2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의 추정입니다. 20명 미만 사업장이나 20억 원 미만 건설 공사에서는 위험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계산하는 위험성의 추정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인간 마이너스 기계 체계의 신뢰도 유지 방안 중 피드백 제어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문제입니다. 서버 메커니즘, 프로세스 컨트롤, 오토매틱 레귤레이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모두 해당합니다. 서버 메커니즘, 프로세스 컨트롤, 오토매틱 레귤레이션은 모두 폐회로를 구성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피드백 제어 방식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학습평가 기본 기준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실용성, 주관성이 보기로 주어져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주관성입니다. 학습평가의 4가지 기본 기준은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실용성입니다. 주관성은 오히려 평가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위험성 평가 기법인 MORT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MORT는 어떤 논리 방법과 동일한 논리 방법을 사용하여 관리, 설계, 생산 및 보전 등의 넓은 범위에 걸친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기법으로 원자력 산업 등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정답은 2번, FTA 즉 결함수 분석입니다. MORT는 원자력 산업 등에서 관리적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결함수 분석의 연역적 논리 기법을 차용해서 개발되었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CA, 즉 치명도 분석 기법에서 작업의 실패로 이어질 염려가 있는 고장의 카테고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카테고리 -II입니다. 치명도 분석 기법에서 위험도, 즉 고장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4단계로 나뉘는데요. 카테고리 -I은 생명의 상실이나 시스템의 완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파국적 고장. 카테고리 -II는 작업의 실패나 중대한 시스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고장. 카테고리 -III는 운용 지연 또는 경미한 시스템 손실로 이어지는 한계적 고장. 그리고 카테고리 -IV는 인명사상이나 중대한 시스템 손상은 없으나 극단적인 계획 외 보수 관리가 필요한 무시 가능한 고장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건구 온도 42도, 습구 온도 32도일 경우 옥스퍼드 지수는 몇 도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33.5도입니다. 옥스퍼드 지수 공식은 0.85 곱하기 습구 온도 더하기 0.15 곱하기 건구 온도입니다. 이 공식의 문제의 값을 대입하면 0.85 곱하기 32 더하기 0.15 곱하기 42가 되고요. 이를 계산하면 27.2 더하기 6.3이 되어 최종적으로 33.5도가 산출됩니다. 40번 문제입니다. 화학 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제시된 소음의 노출 기준, 충격 소음 제외에 관한 일부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일 노출 시간이 8시간일 때 소음 강도 기억, 그리고 4시간일 때 소음 강도 니은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은 90, 니은은 95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음 노출 기준은 1일 8시간 노출 시 90dB입니다. 노출 시간이 절반인 4시간으로 줄어들면 5dB의 교환율이 적용되어 95dB이 허용됩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문제입니다. 기억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을 것, 니은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것, 디귿은 타인의 아이디어에 내 아이디어를 덧붙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금지할 것, 리을은 다수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디귿 보기는 틀린 설명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은 타인의 아이디어에 내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것, 즉 수정 발언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초정밀 작업은 기역 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니은 럭스 이상입니다. 정답은 4번. 기역은 750, 니은은 300입니다. 법령상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그리고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일본의 의학자인 하시모토 쿠니에가 제시한 의식 수준 5단계의 의식 상태와 신뢰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페이지 3의 의식 상태는 명석한 상태이며 신뢰성은 0.999999 이상이라는 보기입니다. 페이지 3은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명석한 상태를 의미하며 오류 발생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하인 최고 신뢰성 구간에 해당합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N9.5가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를 나타낸다는 보기입니다. N9.5는 무채색인 흰색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지시나 안내 표지의 바탕 등에 사용됩니다. 화학물질 경고 표지는 노란색 바탕이나 빨간색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프루킨의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색의 식별은 암수능과 명수능으로 나누어지고 우리 눈의 망막에는 추상체와 간상체라는 두 종류의 시신경이 있는데 추상체는 기억을 주로 느끼고 간상체는 니은을 주로 느낀다. 디귿된 눈의 최대 비시감도는 약 555나노미터이고 리을된 눈의 최대 비시감도는 약 510나노미터로서 짧은 파장으로 이동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기억에는 색상, 니은에는 명암, 디귿에는 명수능, 리을에는 암수능이 들어갑니다. 망막의 추상체는 밝은 곳에서 색상을 식별하며 이를 명수능이라 하고 최대 비시감도는 555나노미터입니다. 반면 간상체는 어두운 곳에서 명암을 식별하며 이를 암수능이라 하고 최대 비시감도는 510나노미터로 짧은 파장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5m 떨어진 곳에서 1.5mm 벌어진 틈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의 최소 가분 시력은 얼마일까요?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 1.0입니다. 시각은 약 1.5를 5000으로 나눈 값에 180을 파이로 나눈 값을 곱한 후 다시 60을 곱하면 약 1.03분이 나옵니다. 시력은 시각의 역수이므로 이를 1.03으로 나누면 약 0.97이 됩니다. 이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1.0이 됩니다. 47번 문제입니다. 관리격자 이론에서 생산에 관한 관심은 대단히 높으나 인간에 대한 관심이 극히 낮은 리더십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9.10입니다. 관리격자 이론에서 X,
Y형으로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X축은 생산에 대한 관심, Y축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생산에 대한 관심이 최고치인 9이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최저치인 1인 9.10은 과업 지향적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 중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5번.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회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인력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위원 중 부서회장을 제외하고 위원회를 간소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30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35명의 재해자로 인해 120일의 근로 손실 일수가 발생한 경우 이 사업장의 재해 통계인 도수율과 강도율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단 1일 8시간, 연 300일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정답은 5번. 도수율은 25, 강도율은 0.1입니다. 먼저 연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500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00일을 하면 120만 시간이 나옵니다. 도수율은 총 재해 건수를 연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100만으로 곱한 값이므로 30을 120만으로 나누고 100만을 곱하면 25가 됩니다. 강도율은 총 근로 손실 일수를 연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1000으로 곱한 값이므로 120을 120만으로 나누고 1000을 곱하면 0.1이 나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논리식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논리식은 ABC, ABC, ABBC입니다. 정답은 3번, BC입니다. 이 논리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불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ABC, ABC에서 공통인 BC를 X로 치환하면 AX, AX가 됩니다. 불대수에서 YG, YG는 YG가 되므로 이 식은 AX, 즉 ABC로 간단해집니다. 따라서 전체 식은 ABC, ABBC가 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ABC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묶어내면 BC가 도출됩니다.